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년 이후 건강을 지키는 핵심 영양소, 바로 단백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확히 어떤 식품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단백질 흡수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전통식품인 황기와 북어, 그리고 완전식품으로 불리는 계란의 단백질 함량을 비교해보고 우리 몸이 단백질을 최대한 잘 흡수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중년 이후 단백질 보충이 중요할까요? 40대부터 우리 몸은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이를 근감소증, 의학 용어로는 사코페니아라고 부르죠. 70대가 되면 청년기 대비 근육량이 30%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쉽게 살이 찌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며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실제로 노년층의 낙상 사고는 골절로 이어져 장기 입원의 주요 원인이 되죠. 하지만 좋은 소식은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운동으로 이러한 근감소를 충분히 예방하고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중년 이후 하루 체중 1kg당 1.2 오지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체중 60kg라면 하루 7,290지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들의 단백질 함량은 어떨까요? 황기, 북어, 계란을 백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란입니다. 계란 백지에는 약 1213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계란 한 개가 대략 50지이니까 계란 하나에는 약 66.5지의 단백질이 있는 셈이죠. 다음은 북어입니다. 북어포 백지에는 무려 약 6070지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계란보다 약 56배 많은 양이죠. 북어는 명태를 말린 것으로 수분이 빠지면서 단백질이 농축되어 이렇게 높은 함량을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황기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황기는 약재로 주로 사용되는 한약재이지 일반적인 단백질 공급원은 아닙니다. 황기 건조물 백지에는 약 812지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 계란과 비슷하거나 약간 적은 수준입니다. 황기는 단백질 함량보다는 면역력 증진, 항산화 효과 등 다양한 양리 작용으로 주목받는 식품입니다. 따라서 황기가 계란보다 단백질이 몇 배 많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순수 단백질 함량으로는 북어가 압도적 1위입니다. 북어 백지은 계란 백지보다 약 56배 많은 단백질을 제공하죠. 황기는 단백질보다는 한방 효능에 초점을 맞춘 식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백질은 양만큼이나 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란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단백질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가 생물학적 가치입니다. 이는 우리 몸이 섭취한 단백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를 나타내는데요. 계란의 생물학적 가치는 100으로 거의 완벽한 수준입니다. 계란에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이상적인 비율로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계란을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고 부르는 이유죠. 북어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생물학적 가치는 계란보다 약간 낮습니다. 그래도 어류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황기의 경우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 조성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근육 합성을 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북어나 계란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백질을 먹기만 하면 다 흡수될까요? 아닙니다. 단백질 흡수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끼에 적정량을 섭취하세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중년 이후라면 한 끼에 2530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끼에 백지를 몰아먹는 것보다 세 끼에 나눠 먹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죠. 두 번째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세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 인슐린이 아미노산을 근육세포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북어국에 밥을 함께 먹는 우리 전통 식사법이 과학적으로도 이치에 맞는 거죠. 세 번째로 비타민 D와 함께 드세요. 비타민 D는 단백질 합성과 근육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햇볕을 쬐거나 등푸른 생선, 계란 노른자, 버섯 등으로 보충하세요. 북어와 계란은 이미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네 번째로 저항성 운동을 병행하세요.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운동 자극 없이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에 쓰입니다. 스쿼트, 팔 굽혀 펴기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을 주 23회 실천하세요. 다섯 번째로 조리 방법을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북어는 끓이거나 찌면 단백질이 국물로 녹아 나오므로 국물까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계란은 완숙으로 익혔을 때 소화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날계란이나 반숙보다는 완전히 익힌 계란을 권합니다. 여섯 번째로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를 배출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루 1.5리터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중년 이후 단백질 보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단백질 함량으로만 보면 북어가 계란보다 56배 높지만 계란은 완전 단백질로서 흡수율과 활용도가 뛰어납니다. 황기는 단백질 공급원이라기보다는 면역력 증진 등 한방 효능에 집중된 식품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겁니다. 아침에는 계란으로 시작하고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가슴살, 저녁에는 북어국이나 두부 등을 번갈아 드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적정량을 여러 끼에 나눠 먹고 탄수화물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며 반드시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제대로 전환됩니다. 건강한 노년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단백질 챙겨 드시고 활기찬 중년, 건강한 노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